자, 그러면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이제 법적 분쟁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이 다르겠죠. 일단 가해자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요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제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직장 내 성희롱까지도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업무, 고용 이런 관계에서 상급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 또는 이제 그런 성적 언동이나 성적 행위를 따르게 함으로써 만약에 안 따르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또는 따르면 어떤 이익을 공유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크게 보면 일단 성적 언동이나 성적 행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야 되고, 요 세 가지가 최소한 충족이 돼야 돼요. 요 세 가지 다 규범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일도양단으로 이 정도면 된다, 요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다르게 봐야 되고, 똑같은 사건에서도 법원마다 1심, 2심, 3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성적 언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너무 모호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판례나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서 말하는 성적 언동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자, 여자의 신체적 특성을 중심 주제로 해가지고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 행동을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그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정도의 언동. 우리 언동이라는 게 언어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언동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떤 팀이 있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팀인데 거기서 이제 사내 커플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커플이 좀 애정행각을 다 있는 데서 좀 그런 거예요. 그럼 좀 불편하잖아요, 보는 사람이. 그거 직장 내 성희롱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는 업무 관련성이 불편할 수는 있을지언정 업무 관련성이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필요하다,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되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사실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굴욕감, 성적 혐오감에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일단 대법원 판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인 평균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사람과 같은 상태와 처지에 있는 일반인 평균을 기준으로 해요. 그 집단과 그 회사와 그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하고 교장, 교감, 교무부장님 회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술을 돌린 거예요. 술을 남자 선생님이 한 3분 계시고 여자 선생님 3분 계셨는데, 남자 선생님들한테는 소주를 따라주고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소주잔에 그냥 맥주만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잔을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답례로 술을 따라줬는데, 여자 선생님들은 가만히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제 술도 좀 먹었겠다 하면서 이제 여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도 여기 교장 선생님들한테 술 한 자리 좀 따라드려라, 이렇게 이제 좀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거 직장 내 성희롱이다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됐습니다. 요 사건에서 봐봐 여러분, 잘했니 못했니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이게 과연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예의상 술을 받았으니까 좀 따라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했는데, 남자 선생님들은 시키지도 않았지만 알아서 했고, 여자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아무래도 여성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좀 있었는데, 아까 제가 그 중에 한 분 선생님만 문제를 제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여자 선생님들은 자기는 전혀 성적인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누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굴욕감을, 혐오감을 줬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런 걸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 이런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수님이, 지도교수님이 학생, 대학원생한테 이제 좀 몇 가지 좀 부적절한 언사를 한 사안인데, 이 워딩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나랑 손잡고 밥 먹으러 가고 데이트도 하러 가자, 엄마를 소개시켜달라, 이런 말도 했어요. 물론 더 많은 말은 하지만 이제 핵심 워딩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한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그 대학에서 이 교수를 해임했어요.
문제가 된다 해서 해임했는데 이 교수님이 그 부당하다 해갖고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갖고 이게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임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교수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만 했던 거죠. 원심에서는 놀랍게도 이거 문제 안 된다고 봤습니다. 징계 사유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 그 근거를 보면은 교수랑 이 학생 사이에 개인사나 연애사를 그냥 서스럼 없이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대화들이 많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몇몇 단어들은 전체 대화의 맥락 중에서 일부고, 설령 교수가 한 이런 말이 잘했다고는 볼 수 없죠. 좀 부적절한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까지는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기준을 제시해요. 일단 직장 내 성희롱에서 성적 굴욕감과 성적 혐오감의 판단 기준은 우리 사회 일반의 모든 사람을 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누구라도 갖다 놨으면 어떻게 느낀가를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로 지도교수와 학생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소위 말한 가불관계예요. 이 학생이 그런 말을 듣고 굉장한 혐오감을 느끼지만 그거를 그때 싫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면 이 사건을 보면 사실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그런 말들을 할 때 추천서나 어떤 취업 관련 그런 거와 결부돼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학생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언동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언동이 이루어진 장소가 보통은 교수 연구실이나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더 말을 거기서 교수님이 그렇게 연구실에 1:1 면담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러면 어떤 학생이 과연 설령 마음으로 정말 싫지만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교수고 학생이고. 그래서 이렇다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단순히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선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완전히 파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판례 2개를 설명드린 거는 나름대로 골라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들어보면 아, 이런 정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이제 법적 분쟁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이 다르겠죠. 일단 가해자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성희롱이 있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가 있겠죠? 그 징계는 뭐 정직일 수도 있고 감봉일 수도 있고 해임일 수도 있겠죠. 각 그 징계에 따른 처분이 있을 거고, 이 가해자는 그게 억울하면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적정했는가 아닌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 아닌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민사소송 생각할 수 있어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이제 주로는 위자료 청구겠죠.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고, 회사에도 당연히 진정 넣어야죠. 사내 내규에 따라서 징계 내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검토해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신체적 어떤 강제추행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는 어떤 죄명을 사실 상정하기가 쉽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성폭법 위반까지 실제로 이어지는 경우들은 다 같이 당연히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양급여, 나 이런 직장의 이런 회사의 업무 문제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요양급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난 경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까지도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노동과 민사 사건이 유기적으로 흘러가고 형사건도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노무사님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변호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런 조사 절차에, 사내 조사 절차에 변호사 참관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요즘에는 사실 제가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